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레슨 74과 기회 표현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74과에 나오는 기본 단어들에 대해서 이기수님께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끄릉, 모호, 반찬거리, 식재료란 뜻이죠. 여기에 우리가 전에 한번 봤던 것처럼 끄릉이라는 것은 장비나 도구, 재료, 부품 여러 가지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끄릉과 어떤 명사가 붙으면은 여러 의미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호흡이 났기 때문에 바로 반찬거리라는 것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끄릉, 모호, 반찬거리. 요즘 식재료 가격이 올랐어요. 섭등하이는 넘라이 끄릉 머홉 랑틀라이. 섭탱아이는 더물라이 끄릉 모홉 랑틀라이. 번뜩, 번뜩. 자, 조금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조금이라는 뜻이 되어 있는데요. 네. 선생님, 한번 이게 조금 표현 좀 해주실랍니까? 네, 이 먼떼이라고 하는 말은 떼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된 단어죠. 예, 떼이 이 말이 아주 작은 그런 뜻인데 사실은 먼떼이 그러면 아주 작게라고 하는 그 사역형 접두어가 앞에 붙은 거죠. 그런데 뭐 떼이나 먼떼이나 같이 아주 조금 작게 이런 뜻으로 부사로 같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떼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떼이뚜오잇은 어떤 양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이고요. 숫자와 관련돼서는 떠잇, 떠잇 이렇게 구별되죠. 떼이, 떠잇 틀리죠. 네. 그래서 이 말을 수에 쓸 거냐, 양에 쓸 거냐 그걸 정확히 알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이 많다. 그러면 양일까요? 수일까요? 양이죠. 양이죠. 그런 네. 때는 많다는 찌란이죠. 근데 네. 밥이 적다 그러면 마이, 미은, 떼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마이, 미은, 떠잇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죠. 네. 왜냐?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적다. 이렇게 사람의 수를 표현할 때는 사람 수가 적다. 그럴 때는 뭐노, 떼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점누은 뭐노 그러면 사람 수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떼이 뚜잇이 양이 적다 그랬는데 떼이라고 하는 말과 뚜잇이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붙여서 떼이 뚜잇 그러면 뭐 약간 조금 양이든지 또는 수든지 부사로 활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떼이 뚜잇. 대체적으로는 양과 관련된 말이 바로 떼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네. 수와 관련된 말이 바로 떠잇.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은 뺄 똠네. 여가가 있다. 우리가 여가가 있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네. 야, 우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미은 뺄 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캄보디아에서는 미은 뺄 똠네 이렇게 네, 네. 표현이 됐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미은 뺄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부정확한 말 또는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말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있다. 어떤 시간이 있다. 그 어떤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종류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한정을 지어줘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뚱니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가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알아듣기 좀 어려운 말이 되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시간이 있어요. 한 그 자체가 네. 내가 여유가 있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시간이냐라는 구체적인 좀 설명을 좀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네.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쉴 시간이 있어요. 또는 만날 시간이 있어요.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빼버리고 시간이 있다고 하는 말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있어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 한가해요라고 하는 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그냥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네, 시간적 여유 바로
빼일 뚱네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겠죠. 네. 등하이니 그뇽 엇니은 빼일 뚱네 띠. 등하이니 그냥 엇미은 뺄 똥네 때 네. 타임 띠 또한 좀 더 라는 뜻이죠. 네. 자, 타임이 뭡니까? 뭐를 더하다. 네. 띠은 다시 더. 그래서 또한 좀 더 라는 뜻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머덩 띠을. 자, 머덩은 한 번, 띠은 더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땀 플로우. 뭐뭐 하는 길이죠. 우리가 땀이라는 것은 따라가다, 따라오다라는 뜻이 있죠. 또한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도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 땀 플로라고 했을 때 설명은 뭐뭐 하는 길인데요. 또한 길을 따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땀 플러니까요. 땀 따라서 플러 길.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땀 플러 이런 네. 말인데 자, 이 말을 한번 의역으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무엇뭐 하는 길에 in the way 또는 during 시간적 의미로 네. 이런 의미로 쓴다면 전치사의 어떤 기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로 사용돼서 무엇을 따라오세요. 길을 따라오세요. 이렇게 땀플러가 사용되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와 또는 어떤 전체 문장을 수식해주기 위한 전치사구, 그러니까 부사구가 되겠죠. 전치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른 기능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엇뭐 하는 길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크농 엄롱 베일과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될 때는 바로 전치사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네. 자, 하필이면 노상에서 저는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네,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이죠. 네.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뭐 갑작스레 하필이면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썩썩 또는 너우 쏙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백사과에선가 배우게 될 그런 관형 표현인데 찌, 땀, 플러, 쏙쏙 이렇게 되면 찌 이게 무엇을 타다 그런 뜻이죠. 땀, 플러 이 말은 길을 따라서 또는 도중에 그런 뜻이죠. 노상에서 그죠? 그래서 땀 플러인데 아마 찌, 땀 플러라고 이 찌를 쓰게 되는 경우는 무언가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똑똑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